모닝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죠.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하고요. 일자별 순매수 이 차트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 때문에 이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밑에 일자별 순매수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요게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매매 기록이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팔았고요. 어제는 4,764억이나 어제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688억, 여기 코스피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이 밑에 보면 계속 빨간색이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였는데 어제는 19억으로 기관들의 순매수 규모는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외국인들의 이 매도 규모가 어제 코스피에서 저렇게 하고 코스닥에서 저렇게 해서 합쳐서 대략 한 4천억, 한 700억 정도 이렇게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다시 확대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이 환율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환율이 1,430원대 중후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처음 맞는 어제 월요일 날 이제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일단 가장 관심사는 환율이 1,430원대에서 1,400원 20대 이하로 좀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요, 어제 장 초부터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를 계속 키워가면서 분위기가 이 환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 개입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1,440원대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1,430원대 후반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좀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아직은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좀 가볍지는 않다,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 아니면 좀씩 옅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은 개인입니다. 이제 수급 중심으로 좀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셨던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제가 좀 더 화면을 좀 키워봤습니다. 자, 개인들 보시죠. 12월 제일 밑에 날이 12월 3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날 개인들이 이날이 사실은 계엄 사태가 발표가 되기 바로 그날입니다. 계엄 사태는 이제 그날 밤에 결정됐으니까 이게 이제 현물장에서는 개인들이 무려 8,300억이나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5,600억 사고 이날 이제 장이 2,500을 딱 찍었던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이 발표된 그 다음 날 12월 4일부터 개인이 이틀을 사고 또 내내 팔다가 또 어제 3,600억 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우리 시장을 그래도 바쳤던 거는 이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개인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대거 순매수를 한 어떤 이유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두 번째는 일단 좀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지금 뭐 코스피 PBR이 0.86배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이후에 가결되고 난 이후에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과거의 학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어제 개인들이 이제 좀 들어가도 될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앞서 좀 외국인들 또 환율 말씀을 좀 드리긴 해서 그 부분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이 포인트는 역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 문제 또 하나 이 환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 게 감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좀 무분별한 어떤 그 뭐 좀 적극적인 이런 시장의 어떤 진입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은행, 방산주를 주목하라 이런 시장에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는 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아무 종목이나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사항 좀 보겠습니다. 자, FOMC 이제 개막이 됐죠. 이제 내일 이제 금리 결정 될 거고요. 아마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FOMC 뭐 금리를 뭐 내렸네 어쨌네 이제 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모닝 체크 시간 때 여러분들 뵐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내리는 거죠. 25p 인하가 거의 뭐 90% 이상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25p 0.25%포인트 내리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연준의 금리 정책, 이 스탠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월가루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는 기존에 얘기가 됐던 100bp, 즉 1%포인트의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미 벌써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분석 또는 전망과 관련해서 파월이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그 얘기들을 질문을 할 테니 파월 의장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의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치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끈적끈적하다고 얘기하는 이 미국 인플레 상황, 여전히 좀 경계의 힘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 세 가지 포인트 준비했고요. 당분간은 이 수급과 펀더멘탈, 그리고 다시 이 환율에 주목을 해야 될 타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